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그 투자를 영위하면서 어떠한 성장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고, 제 계좌 역시나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물론 미리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중구난방일 수 있지만, 오히려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솔직 담백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점,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실적 성장을 봐야 한다는 것이라던가, 뭐 재무제표, 섹터,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봐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라고 꼽자면 저는 상상,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생각이 맞든 틀리든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생각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다 싶은 그런 산업군과, 그리고 산업군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업을 캐치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은 어떠한 기본적인 분석이라던가 혹은 기술적인 분석 실력이 아니라 바로 이 내 머리에서 백지에서 처음 써내려가는 이 스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이 되겠죠.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그런 상승 가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들도 본다면 뭐 KNS도 있겠죠. 이것도 100% 이상, 물론 제가 거의 초창기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그 가격대부터 가지고 있다면 200% 이상의 그런 수익을 달성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엑시콘도 마찬가지죠. 엑시콘은 반도체 탑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도 역시나 150%가량, 150%가량 수익 중에 있고 상승 중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 네오셈. 네오셈은 서버 반도체의 1등주, 서버 반도체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네오셈보다 더 중요한 종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해드렸고, 사실상 이러한 조그만 기업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됩니다. 물론 KNS는 3천억 가까이 되지만 네오셈이나 엑시코는 1,000억이 안 되죠.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다는 것이 맞다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중소형주죠. 저는 이러한 반도체 기업들 혹은 트래픽 기업들을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라던가 SK머티리얼즈,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를 투자함으로써 반도체에 베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크게 바뀌는 흐름을 더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투자에 있어서 정말로 큰 성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있었다면은 이러한 중소형주 투자에 있어서 큰 성공을 맛봐야지만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우량주, 중소형주 골고루 좀 분석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오셈 역시나 200%가량 이제 상승 중에 있고 사실상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은 이 대격변기에서 그 변곡점에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클라우드라던가 아니면 비대면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서버에 대한 성장성은 날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네오셈과 KINX를 탑핵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반도체는 네오셈, 트래픽은 KINX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엑시콘 같은 경우는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그리고 CIS, 이미지 센서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이 이미지 센서를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이유도 역시나 저는 미래에 다가올 자율주행이라던가 혹은 융합현실, 진강현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장 좋은 투자처는 저는 엑시콘으로 봤었고 엑시콘 역시나 꽤나 크게 이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메지온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받는다면은 조금 더 지켜볼 일이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분들은 삼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제가 모든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이미 크게 수익 중이고 대부분 100% 이상 성장을 한 기업들이고 100% 이상의 시가총액 뻥튀기가 된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역시나 꽤나 크게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다만 참고를 하신다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이 투자에 있어서 이 힌트를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매수 그리고 매도에 있어서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구독자분들께 행동을 해야지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같이 의견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종 같은 경우도 이미 10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올해 NDA 신청 그리고 NDA 결과와 내년, 내후년으로 이어지는 매출의 폭증세를 본다면 물론 성공을 했을 때의 가정입니다. 지금도 역시나 결국에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큰 기업들, 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NDA 신청이 나오기 전에 혹은 NDA 결과라던가 매출 혹은 약가가 산정되기 전에 이제 안정적으로 100%에서 200% 가량의 수익을 내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개인의 투자 성향과 스타일에 따른 방향일 뿐이지 맞고 틀리다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 기업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델타 에어라인도 이미 꽤나 크게 수익 중이죠. 델타 에어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악플이 좀 많이 달렸었어요. 이러한 망하는 기업을 왜 추천하느냐. 사실 다 추천하는 것도 아니었죠. 매수 추천은 아니니까요. 이러한 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 역시나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었고 지금 이미 크게 수익을 나실 분들은 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디즈니 역시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던 기업이었으나 지금 조금 더 시간이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20%, 30% 이상의 그런 상승률을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만큼 이런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보안 중에서도 바이오 보안이죠. 슈프리메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꺾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슈프리마도 핸드폰에 대한 매출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핸드폰이 안 팔릴 때에는 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적이 떨어지면서 주가 하락 역시나 당연하다시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역시나 물론 많이 빠지긴 했지만 반등을 하지 못하겠는가. 매출이 아무리 꺾인다 한들 그 컨텐츠라는 것이 어딜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인간은 기술력의 발전함에 따라서 시간이 점차 많아질 것이고 더 오래 건강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더욱더 발버둥 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결국에는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혹은 인간의 삶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엔터, 컨텐츠, 게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떨어지든 말든 결국 그 산업에서 그 산업군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항상 관심권에 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도 건설주들, IS 동서라던가 한일시멘트 이런 기업들도 말씀을 드렸고 전혀 관심을 못 받는 상황에서도 20% 이상, 30% 이상의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드린 그 시점 대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느 한 섹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좋든 나쁘든 물론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져야 합니다. 결국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밑거름은 생각과 상상이지만 그 생각과 상상에 가장 큰 근거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 나오더라도 2년, 3년 뒤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혹은 지금이 최바닥이기 때문에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질 구간이 없는 기업들은 저는 오히려 소외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들여서라도 조금은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은 건설주가 있고요. 건자재주가 있고 시멘트주가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과 같은 이런 구글 혹은 클라우드 ETF와 같은 그런 잘 나가는 기업군들 역시나 분석을 해드렸고, 이러한 기업군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기라던가 변동성, 변곡점을 잘 봤기 때문에 좋은 수익이 나는 것도 맞습니다. 가장 강조드렸던 외국 기업들, 해외 기업들 가운데서는 테슬라가 있죠. 이미 50%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라 마라, 매수해라, 매도해라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산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럼 이 산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물론 이 투자에 있어서는 가치주 투자, 성장주 투자, 자산주 투자, 배당 투자, 다양한 투자가 있습니다. 다만 공통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이 산업 섹터가 좋아져야 되고 그 산업 섹터 중에서도 강점을 가진 기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산주라고 해서 강점이 없는 건 아니죠. 저평가되어 있을 뿐 이 산업의 턴어라운드를 한다거나 혹은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질 수 없는 구간에 왔다면 주가 역시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다시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도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주이고, 칩스미디어를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실적이 크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이고, 분석을 해드렸다시피 이쪽에서 IP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큰 강점을 내세우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전 세계에서도 탑3 안에 듭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국내 유일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좋아지겠다 싶은 자율주행이 뜰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요. 테슬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쪽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몇몇 종목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말씀을 드렸었던 칩셋 미디어도 이제 이에 속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단기적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뭐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쪽에 대한 세상은 아직은 완전히 왔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그냥 단기적인 성장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2020년에는 폴더블만큼은 반드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올해 1월 달에 갤럭시 폴드라던가 갤럭시 플립이 이제 성공을 하면서 폴더블에 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이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는 폭등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 역시나 폭증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하나 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G가 과거에 5G가 그랬고, 작년과 올해의 반도체주들이 지금 현재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YMT를 말씀을 드렸고, 이미 말씀드린 그 기점에서 20%가량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산업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봤을 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석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방향성, 결국에는 이 생각에 맞느냐 틀리느냐, 그러니까 이 산업이 발전을 하느냐,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능성과 그 기업의 경쟁력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뭐 가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주 역시나 뭐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BM이라고 하죠. 굉장히 안정적인 BM, 뭐 실적 역시나 꾸준히 성장하거나 아니면 꾸준히 유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하락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경쟁력을 통해서 스스로 발전을 하던가 혹은 산업 자체가 발전을 하는 그런 산업군에 속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평가이다 한들
오르지 못하는 기업은 결코 오르지 못하죠. 물론 오른다고 해도 다른 기업들이 오르는 거에 절반도 채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장주 역시나 마찬가지죠. 성장주 역시나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주가는 반짝 단기적으로 폭등할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이 성장주라고 해서 과연 그 산업에 있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별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크게 물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배당주도 역시나 가치주와 엮일 수도 있지만 배당주 역시나 배당이 아무리 많다 한들 실적이 꺾이면서 경쟁력이 없으면 실적이 꺾이는 것이고 산업의 성장성이 없으면 실적이 유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러한 가운데서는 지금도 이미 코비드19 사태를 많이 봐왔죠. 배당주들이 배당을 컷한다거나 혹은 배당을 줄이는 그런 사태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배당주 역시나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안정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으려면은 결국 그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의 성장성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주, 배당주, 성장주 다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생각했을 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보다 좋은 스토리는 없어야 한다는 점이고 그 스토리는 결국 산업에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전기차를 예를 들 수도 있고요. 5G를 예를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재미없지만 그래도 건설주, 건재제주 이런 것을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미래로 가서는 자율주행을 들을 수도 있고 AI를 들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중에서도 기업을 찾아내는 능력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앞으로는 아낌없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 분석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기뿐만 아니라 이 물고기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제가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기업을 분석해 드리는 것보다 스스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생각이 틀렸을 때 혹은 그 기업을 경쟁력이 있다고 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면 이러한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걱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초보 투자자였을 때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고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라던가 영상을 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들 예를 들어서 기업을 분석해 드리는데 대응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확실히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제 투자 방법을 말씀드리는 데에도 이 전달 방법에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운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 역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생각함으로써 최대한 저의 의견에 100%에 가깝도록 100% 가깝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꾸준히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적극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